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5주째 둔화됐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매수세가 줄어든 가운데 역대급 종합 부동산세가 추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사실상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대여 중 하나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 2구역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한남 뉴타운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남동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진행의 강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단한 고민이 있을 때 인터넷 검색창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죠.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으면서 고민을 해결하기도 하고 궁금증을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의 경우에 잘못된 조언으로 투자를 좀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부동산 관련, 투자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섣부른 판단으로 투자를 망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창 대신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투자에 대해서 고민 해결하시고 궁금증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동산 관련된, 투자 관련된 모두 다 좋습니다. 026007-8336번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즐거운 금요일을 선물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쎄요, 즐거운 금요일이 될지 괴로운 금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죠. 제가 제 방송을 쭉 보신 분이라면은 제가 한번 수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거, 어쩌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해 오던 것이 이제 피부적으로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시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얘기해 오던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꼭 시청자분들 한 번쯤 되새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또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만큼 위축이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지금 정부도 그리고 지금 정부가 아닌 지금 야당도 주택시장 가격 상승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돈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공급 부족이 때문이다라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급을 많이 하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자, 그럼 금리 때문에 눌리고 공급량 때문에 눌리고 자, 부동산 시장 과연 아파트 시장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어렵다라고 늘 강조를 해줘 왔고 앞으로도 제 의견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이제 점점 거의 완벽한 박스권으로 들어간다. 거의 수평으로 간다는 거죠. 거래도 없이. 그러다가 조금 더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조금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는 아마 본격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것이 머지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 의견 제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두운 상황이지만 또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그게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보다도 또 더 어려운 시기가 또 도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 잘하고 계신가요? 어떡하지?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참 걱정인데 싶으시죠? 고민 있으시면요.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지역번호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6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고민 같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본격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연결되어 계신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는 지금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있죠? 네. 그거를 지금 그 재건축 때부터 사가지고 지금 건축 다 해서 지금 입주해갖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송파역 쪽으로 그 에스카레이터도 공사를 해서 내년 2월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 네. 그 가락시장 쪽으로 또 경전철도 온다고 그러는데 네, 네. 이거를 지금 파는 게 나은가 아니면 그런 게 좀 형성됐을 때 파는 게 나은가 좀 궁금해서요. 네, 현재 그러면 주택은 요것만 보유 중에 계신 건가요? 네네. 다른 네.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호재라든지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 네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몇 평이시죠? 34평인가 그럴 거예요. 네, 34평. 방송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방송 보려고 기다렸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나왔어요, 밖에. 이게 설명하기 방송 안 보시면은 좋아요. 자, 네.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네네. 전혀 다른 설명이에요. 네. 자, 1번 설명입니다. 네. 자, 여기는 대단지 9,500세대가 되는 강남에서도 정말 초특급 대단지로서 신축으로 8호선 송파역에 인접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네. 옆에는 가락시장이 있어서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는 편의시설, 생필품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돼 있고 향후에는 위례 신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법조단지를 거쳐서 회밀리타운을 거쳐서 여기에 헬리오시티 뒤쪽에 탄천으로 거쳐서 네. 이것이 결국에는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하계울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삼성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위례 신사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경전철이 또 아울러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울러서 잠실 주공을 중심으로 한 잠실역도 계속해서 재건축 바람을 불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일대에서는 기본철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리적 입지가 그리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그러면 떨어지면 어떤 게 안 떨어지겠느냐. 그러니 괜찮다. 보유를 해라. 요게 1번 설명이에요. 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네네. 그럼 2번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여기 30평대가 지금 시세가 실거래가가 20억이 훌쩍 넘었어요. 얼마요? 20억이 넘었다고요. 네네. 예. 20억이 넘어 있는 아파트를 과연 지금 이 헬리오시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20억을 주고 사서 20억이 됐느냐. 지금 시청자분님처럼 5억도 안 되던 그런 물건을 붙잡고 있어 재건축을 해서 살다 보니 20억이 됐느냐. 네. 이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누군가는 사줘서 올라왔지만 네. 거래가 예를 들어서 9,500세대다, 만세대다. 그 만세대 중에 실제로 이 가격 올라올 때 거래된 거는 그러면 몇 세대냐? 5,000세대, 6,000세대가 거래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 네. 거래 잘 때 봐야 뭐 20%? 5세대 네. 중에 하나 정도 많이 돼 봐야. 아니면 1,000세대, 2,000세대 네. 그 이상 거래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른 걸 팔아서 추가로 제가 돈을 좀 더 보태서 들어왔고 또 누군가는 팔아서 그 사람도 또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산 전체가 올라서 얘도 덩달아서 해서 올라왔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월급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23억짜리를 살 수 있느냐 능력이.
없다. 예. 그러면 지금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 곧 누구냐? 50대, 60대죠. 예. 50대, 60대는 자기도 올랐기 때문에 팔고 일로 올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50대, 60대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30대, 40대에서 물건을 사주면서 치고 계속 순환적으로 세대를 거슬러 올라와야 올라가는 것이다. 예. 그럼 지금 20억이 넘는 이 아파트를 우리나라의 30대, 40대가 액면으로 살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예. 예. 절대 못 산다. 예. 월급으로 해서 20억 가려면은 평생 아니라 2번 평생 가야 된다. 예.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가격이니만큼 이거는 반드시 부서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 이 가격이 올랐는 거는 돈 때문에 올랐다. 코로나로 인한 돈 때문에 올랐고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랐다. 올랐는 이유가. 그런데 돈 때문에 올랐는 이 코로나는 지금 돈줄 조이기에 들어갔다. 전 세계가. 아, 예.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0.5%에서 0.75에서 어저께 1%까지 올라갔다. 내년까지는 내년 말까지 최대한 많이 올라간다면은 2% 가까이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올라갔고 장기적으로 후년까지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금리가 3%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본다. 자, 그러면은 0.5%이던 것이 3%까지 가면 6배가 올라가는데 그럼 대출 이자가 몇 %로 가야 되느냐? 무조건 6%에서 7%까지 가야 된다. 그럼 누가 돈이 그렇게 쪼이는데 현금으로 붙잡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누가 이걸 살까? 헬리움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전부 15억, 20억에 갔는데 그걸 누가 와서 살 거냐? 서울 사람들이 안 사면은.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2030년까지 80만 호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또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좋죠? 그렇죠? 3기 신도시가 200만 호가 넘는다. 200만 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감도 못 잡겠어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의 1기 신도시잖아요. 아, 예. 이 숫자만큼이에요. 3기 신도시가 그거만큼 늘었다. 자, 경기도에서는요. 서울 이상으로 물건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2030년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약 350만에서 약 한 360만 호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350만 호, 360만 호가 무슨 뜻이냐?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을 서울시 1000만 인구죠? 듣고 계세요? 네, 들어요. 서울에 1000만 인구죠? 네. 자, 그중에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는 집 필요 없죠. 엄마하고 같이 살죠. 그러면 대충 20%는 집이 없어도 된다고 빼요.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때려봐요. 그럼 800만이죠. 800만이 두 사람이 그냥 한 집에 산다고 쳐요. 그럼 400만 호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금 서울시 주택은 400만 호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모자란다는 거는. 그러면 서울시 주택이 340이나 350, 360만 호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서울시 주택만큼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예. 여기 2030년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뭐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글쎄 어느 근데- 누군가가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아파트 물건 자체가 그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예. 앞으로도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져.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그 말은 안 하고 네.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라 소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스컴이나 등등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공급이 부족한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런 네. 얘기는 해왔죠. 예,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세훈 이야기 시장이 딱 되고 하면은 나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그래 가격 안 떨어져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듣죠. 예, 그렇죠. 근데 똑같은 한국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믿지 않고 시장이 이제 바뀌어서 네. 그거를 앞으로 많이 집을 질 거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까 무조건요. 제 생각이 무조건.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 선택은 각자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예. 저는 무조건 2번이에요. 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팔아야 되나 어쩌나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20억 넘게 형성되는 23억인가까지 얘가 찍었는데 예. 23억에 살 사람이 있어야 팔겠죠. 예. 그럼 이 9,500세대 중에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예. 한번 내놔 보십시오. 아, 예. 운이 따르지 않으면 못 팝니다. 아, 네. 이미.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살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융자가 많이 안 나와서 못 사겠다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이자가 비싸서 많은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비싸서 견디지 못하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아, 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억 올라갔는데 다 노후가 안 돼 있어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물건만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야 노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아, 네. 왜냐면은 아이 키우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15년 얼마 10년 이렇게 그냥 생활만 해온 거죠. 예. 그 가운데 내가 뭐 올린 것도 아닌데 지가 올라간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고맙긴 하지. 이거 팔아서 노후는 해야 되는데 하고 돌아서 보니까 이제는 안 팔리는 거죠. 아, 예. 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럼 상대가 있으면 파는 게 낫겠네. 당연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 드립니다.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께서는 매도 추천 의견 드렸으니까 가족들과 잘 상의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물건의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궁금하시죠? 자, 혼자 결정하기보다 가족들과 상의하기보다 일단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지역 번호는 서울 지역 번호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들려드릴 거예요.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같이 말씀 나눠보실까요? 네, 의정부의 투룸 네. 오피스텔 관련해서 문의하려고요. 네, 오피스텔이요? 네, 네네. 어떤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세요? 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매매가 저렴하게 나온 게 있어서 아, 예. 문의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네, 지금 상기동에 빌라 주택 거주하고 있고요. 네. 이제 월세 투자 목적으로 네. 투자 목적으로 이제 오피스텔 네네. 보고 계신데 네. 의정부에 좋은 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오피스텔 이름은 알려주실 수가 없으신가요? 드어반 트라움이고요. 네, 드어반 트라움 오피스텔이요. 네, 예, 투룸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의정부 역쪽에 있는 거네요. 네네, 역쪽입니다. 네, 이게 거기 지금 현재 매매가는 얼마던가요?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1억 4천에 1억 4천. 네. 전세는 얼마인가요? 네, 전세는 지금 1억 6,90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전세가 지금 1억 6,900에 나와 있는 거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1억 4천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싸게 나온 이유가 네. 이 오피스텔이 이제 미분양이 66세대가 있었고요, 기존에. 이거를 이제 네네. 회사에서는 이제 다 팔리지가 않아서 임대로 돌리고 있다가 예.
이게 최종 부도가 되면서 신탁회사에 넘어가고 네.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1억 4천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 4천을 주고 투룸을 구입을 하는데 네네. 거기에 들어있는 세입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세입자가 얼마에 들어있냐고요. 아, 세입자 지금 보증금 모르겠고 월세가 55만 원에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세가 55만 원. 네네. 자, 이런 물건을 살 거냐? 첫째, 네. 네. 이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무슨 말이냐? 네. 월세 목적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돈을 1억 4천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대출이든 뭐든 다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걸 내고 55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수익률이 높다,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월세 목적으로는 저는 반대예요. 둘째, 네. 시세 차익 목적으로 봅시다. 네. 차익 목적으로는 전세가 1억 6,900이다 이거죠. 네. 투룸이고. 네. 그러면은 매매가는 상식적으로 최소한 전세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1억 4천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돈 3천만 원 그냥 공짜로 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네, 부동산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러니까는 한 번 더 확인을 네. 하시라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네. 전세가 1억 6천 들어가 있다면은 전세가에는 내놓을 거 아니에요. 급하다 네. 하면은 전세가에 뭐 한 500만 원 낮춰놔고 나 지금 너무 급해. 그럴 네. 수는 있겠죠, 손해 보면서. 그런데 1억 4천이라는 게 이거는 좀 내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숫자예요. 만약에 1억 4천이 많고 전세가 1억 6천 9백이라면 네. 그렇다면은 시세가 그렇다면이에요. 시세가. 네네. 그럼 이건 당연히 사야죠. 그렇잖아요. 네. 돈 받는데 오히려. 네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5% 해놔놓고 2년 있다가 여기에서 또 한 500이든 넘어 올라가면 또 500 또 받잖아요. 네. 그렇게 갭 투자 목적으로서 갭 투자예요. 네. 그런 목적으로서 구입을 하겠다 했었을 때는 물건만 확실하다면 사도 된다. 네.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더라도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이 건물이 관리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 둘째, 네. 왜 부도가 났는지는 몰라도 투룸이 1억 4천, 1억 6천 갖고 그 위치에서 왜 부도가 난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이 네. 진짜 하자가 있냐 없냐. 네. 건물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네. 반드시요. 네네. 이거일 확률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네. 전세가 1억 6천 9백인데 그 회사에서 1억 6천 9백원만 받아도 그냥 네. 그 돈은 다 그 하는 거잖아요. 파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도 났다고 하더라도 1억 4천에 파는 것이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 관리와 건물의 하자가 없다면 세대수는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세대예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6세대 그 정도고요. 어느 정도 86세대면 어느 네. 정도 규모는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의정부 여기이기 때문에 서울하고도 뭐 그렇게 멀지는 네.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월세 목적으로는 사지 말아라. 아, 네. 그러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전세금 상승에 베팅을 해서 산다면은 이거는 뭐 돈 들어가지도 않고 사는데 안 살 이유도 없죠. 네. 그렇죠. 단 전제 조건은 전세 시세가 확실히 이 정도 시세가 되는지 아니면은 시세는 뭐 한 1억 5천인가 1억 4천밖에 안 되는데 네. 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더 전세를 높게 놨는지 그건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건 꼭 체크. 그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그거 체크해보고 하자가 네. 없다. 그럼 사세요. 돈 받는데 제가, 뭐. 네. 제가 가봤는데요. 네. 실제로 가봤거든요. 네. 이거 위치가 철길 바로 옆이에요. 아, 그래서 철길 바로 옆이고, 옆에 있는 예. 소음 공해 네. 이 건물 관리라든가 건물에 대한 네.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해봐도 집도 좋아요. 제가 안에 다 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철길에서 오는 그 소음이 있잖아요. 네네.
소음 자체를 본인이 직접 가보고 이건 철기는 잠잘 때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침 잘 네. 때도 들어오는 거고. 네. 그것이 이 잠자는데 문제가 된다. 네네.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건 사면 그래서 안 돼요. 제가 거기 그 밖에 세입자한테 물어봤는데 예, 소리가 납니까 물어봤는데 예. 그 소리가 좀 나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들어가서 나기는 난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네. 상당 부분의 민감하신 세입자들은 들어왔다가 전부 다 못 견디고 나가요. 아, 못 나가요. 그래서 그게 의정부에서 서울 들어오는 그 1호선 거기서 네네. 쭉 지상철이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들어와서 서울역에서 용산을 거쳐서 영등포 갈 때 그것도 지상철이에요. 네네. 그 지상철하고 바로 붙어 있는 오피스텔들 가격들이 네. 사실은 굉장히 가격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세 가격도 저렴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전세는 높고 가격인데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자칫하면은 네. 전세 이 사람 나갈 때 되면은 전세 나눴을 때 전세 못 맞출 확률도 있어요. 이해 가세요? 아, 올릴 네네. 확률이 아니고 네. 전세가 오히려 훨씬 더 내려갈 확률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새롭게 또 전세를 놨을 때 시세가 다운돼서 당연하죠. 왜? 그럴 수도 들어오는 있다. 만기가 됐는데 네네.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왔고 철길 딱 보고 야 이거 시끄러워서 안 되겠는데 들어온 사람이 한 4-5명 왔다가 안 되겠는데 해보면 그다음 못 놓잖아요. 네네. 그럼 뭐 돈부터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세입자한테. 네. 저도 그래서 미분양된 게 66세대라는 그거는 안 되는 거다. 네네. 그거는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네네.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요건이 특별한 혐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는 전제 조건이지 특수한 게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안 되는 네. 거예요. 화장장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아시겠죠? 그게 네, 만약에 알겠습니다. 있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철길의 그 소음 문제 때문에 일단은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온 매물일 경우 사람 심리상 혹하는 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건물의 하자 여부라든지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체크해 보신 후에 가격적인 것을 타진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잘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실까요? 그 안양에 있는 거 어바인 퍼스트인데요. 네, 안양의 어바인 버스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두 개를 말해야 되겠는데 59제곱미터 하고요. 네. 46제곱미터가 있는데 네, 이게 저 단독으로 있다가 네, 분양받을 때 두 채를 받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두 채인데 그 어떻게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예, 그런데 그 분양받을 때 그 분양 그 신청서에 보면 그 46제곱미터는 3년 후에 팔아라고 돼 있거든요.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이걸 매도하시려는 그 목적은 있으신가요? 예, 작은 걸 먼저 팔아볼까 싶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작은 거 좀 처분하셔서 자금 운용에 좀 필요하신 거예요? 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두 개를 분양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과 상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 그 단독 주택의 건물 땅 말고요. 건물 면적이 종전 주택이니까 그 건물 면적 범위 안에서 예. 아파트를 2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아니, 땅하고 건물 같이 있는데 예, 아무리 땅이 넓어도 예, 건물이 만약에 그때 건물이 뭐 조그마한 단층짜리로 뭐 10몇 평이나 20평짜리가 하나가 있었다면 예, 아파트는 2채 못 받아요.
예, 그래 두 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예. 얘기를 그냥 쭉 경청하세요. 예, 예, 그래서 두 개를 받게 됐다. 예,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원래 옛날의 재개발은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밖에 안 줬어요. 예, 그런데 건물을 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조그마한 다세대 빌라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한 채 주고, 나는 건물만 지금 한 60평 되는데 2층, 3층 합치면은 1층이 뭐 20평, 3층이 뭐 20평, 뭐 그거만 해도 40평이잖아요. 막 예. 그렇게 평수가 큰데도 나도 한 채밖에 안 주니까 너무 불만이 큰 거야. 이거는 공평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 얘기해서 이제 바뀐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건물이 넓으면은 건물 면적 범위 안에서 두 채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거기에 적용돼서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대신에 국가가 한 채씩 줘야 되는데 두 채씩 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사람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채 중에 나중에 작은 거 하나 했는 거는 3년 이상 못 판다. 이렇게 제약 예. 조건을 딱 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제약 조건은 풀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 가야 돼요. 예. 기간이 지나야 되는 그 거예요. 입주를 한 채는 입주를 해야 됩니까? 해야죠. 민연해야 됩니까? 해야죠. 자, 2년간 입주를 해야 됩니까? 네? 한 채를 예. 내가 입주하려면 민연간 입주했다가 그 작은 걸 팔 수 있나요? 작은 거 파는 거, 그 입주 문제하고 관계없이 내가 예.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거는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예, 입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입주하고 관계없이 예. 작은 거 한 채는 무조건 그 뭡니까 3년을 있다가 팔아야 돼요. 예, 근데 3년 있다가 팔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아요. 예,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내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1주택이니 내가 한 집에 살면 한 집은 이게 안 돼요. 그러세요? 네, 그렇게는 세금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요즘 그 뭡니까 이런 중과세네 이런 걸 종부세네 하니까 재개발 지역에 전부 다 1+1 하던 사람이 반대해갖고 나는 한 채만 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매도 방법이 떨어 있는 건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물건은 작은 거잖아, 그죠? 예. 20평 20평대하고 그다음에 뭐 10몇 평, 17평 뭐 이런 거 작은 거잖아요. 아니 하나는 59제곱미터고요. 그러니까 59제곱미터가 20평대잖아요. 예, 예, 59제곱미터가 그게 전용 면적이에요. 예, 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약 18평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46제곱미터. 그러니까 46이니까 이거는 잘해봐야 3으로 나누면 한 14평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둘 다 소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평대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예, 14평 정도 되는 거는 거의 수준 자체는 거의 투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투룸 수준에 들어온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나 둘 사는 사람이 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예, 세 사는 사람은 일로 안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 사는 사람과 둘 사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게 역이라고요.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역하고 거리가 멀죠. 예, 그래서 입지적으로 요 작은 거하고 얘하고는 별로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예, 재개발해서 입주해버린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예, 이런 데는 여기서 그냥 거주하는 사람 위주의 단지예요. 범계역 근처나 평촌역 근처 이런 데는 작은 것들이 인기가 있겠지만 이런 데는 작은 것이 무조건 저런 역세권보다 더 좋은 인기를 누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개 다요? 굳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안 된다면은 부부간의 증여라는 게 있어요. 부부. 예. 이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둘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 이름으로. 집에 돼 있어요. 계시는 아내분 계시죠? 예, 예. 그러면은 작은 거를 아내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명의를. 선생님 그거를 네. 임대 아파트로 신고를 하면 안 될까요?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신고가 안 돼요. 아, 지금은 안 됩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아내한테 넘기고 예. 그걸 부부간 증여라 그래요. 예. 전세를 끼고 넘기고 예. 그러면 넘기고 나서 5년 더 지났다가 예. 팔면은 넘기는 가격이 아내가 매수 금액이 돼요. 예. 그러면은 좀 높게 넘겨 놓으면은 높게 넘기고 나서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것만 세금 내는 거예요. 예. 이해 가세요? 예, 예.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여튼 부부간의 정리라는 게 있다. 그런 걸 이용하면 장기에 걸쳐서는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그러면 59제곱미터는 내가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살고- 된다, 안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아, 그건 상관없고요. 법은 없어. 그런데 예. 안 살고 팔면은 그거는 세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2년 살아야 됩니까? 그럼 살만? 지금은 2년요. 2년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법을 제 얘기만 듣지 말고요. 예. 꼭 세무사라도 찾아가서 상담을 꼭 하세요. 근데 선생님 그거 아들한테로 정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면 예.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제 의견을 드려도 예. 아내분한테 주는 건 되게 아깝나 봐요.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 그러니까 아들 생각하는 거죠. 아들한테 알았다. 정리를 했을 때는 정리세가 나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정리세를 계산해보고 예. 아들한테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내한테 가는 것이 유리한지 기타 등등을 예. 반드시 세무 상담을 받고 나서 하시라고요. 예. 그냥 연결되는 방송 하시는 분 이런 사람한테만 얘기만 딱 들고 무조건 하시지 말라고요. 저도 예. 제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제 고객들한테는 늘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참고고 세무 문제만큼은 반드시 그 담당자나 세무 상담을 받고 나서 해라. 예. 세무 문제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생활로 해야 돼요. 세무 문제 이외의 것은 그냥 제 얘기 들었고 가면 돼요.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네. 네, 매도 추천 의견 드렸고요. 부부간의 증여 그거를 좀 잘 활용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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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예. 얘기 말씀 나눠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떤 그 부동산에 주소를- 대해서 말씀 나눠보실까요? 예, 이태원동에 네, 131-9번지예요. 131-9번지요. 예. 네, 거기 이제 투룸 빌라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네. 그 뭐 잘된 곳인지 내가 지금 판단이 안 서서 이미 구매를 하셨는데 다시 예.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과 예. 바로 말씀 나눠보실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걸 사놔놓고 잘 된지 사놔놓고 왜 잘 된지 못 된지 판단이 안 된다고 그래요. 사기 전에 얘기해야지. 근데 그게 사기 전에만 해도 판단이 안 섰는데 사기 전에 그래. 판단이 안 섰다는 거는 옆에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중개사나 다른 분들 다 사두면 좋다고 얘기할 거고. 그렇죠. 아는 지인도 있으면은 이거 누가 소개해서 샀어요? 그 저기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하면 문제가 있죠. 예. 부동산을 사면서 아는 지인한테 소개받고 친구한테 소개받고 교회 목사님, 집사님한테 이 사람들은 무슨 부동산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잖아요. 예.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예. 근데 왜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합니까? 전문가하고 해야지. 사기 전에 해야지. 무조건.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있는 위치를 봤어요. 예. 여기는 이게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자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흑인 골목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막다른 골목이라고 맞죠? 예, 예, 예. 막다른 골목인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태원역에서 좀 내려오면서 요 사이드로 왼쪽 길 거쳐서 중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옛날에 70년대인가 80년대가 뭐 문나이트라고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지하에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예.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그 연예인들은 이 문나이트가 등용문이다 하는 바로 그 건물하고 몇 개 안 떨어졌어요, 거기. 거기가 바로 예.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초입에 있는 그거거든요. 맞아요. 계단 올라가는 네네네. 데가 있어요. 예. 제가 생각이 맞다면 이 건물 주인이 옛날 그분이 그대로라면 그 주인도 제가 알아요. 예. 네. 근데 이걸 살 때는 뭐 때문에 샀어요? 아니 거기 재개발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누가 재개발 가능성이 있대요? 그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주변 해서. 누구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재개발이라는 거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뭐 서울시 구가 25개 구에 어떤 데 단독주택이라도 가가지고 여기 사나 놓으면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다 있죠. 제로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투자를 무슨 그 가능성 말 한마디 갖고 한다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도 다 가능성 있죠.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 사면은 이거는 확신을 갖고 사야지. 이거는 무조건 개발돼. 이거는 될 가능성 없어. 이렇게 딱 나중에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가 10년 뒤에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 10년 뒤에 일을 알지도 못하는 걸 갖고 언젠가는 되지 않겠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지. 큰 바다에 가서 낚시 하나 딱 들여놓고 언젠가는 고리 한 마리 잡히지 않겠어? 그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얘는 제가 알고 있기로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재개발 구역에서 빠졌어요. 거기가 몇 구역이에요? 빠진 원래 데가? 여기가 2구역이에요. 2구역. 원래 2구역 네. 재정비 촉진지구 한남 뉴타운 할 때는 요 네. 이태원 바로 제가 그림 그렸던 여기는 다 상권이고 요 안에까지 다 이렇게 다 그림은 그려져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전부 다 상권에 해당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게 갖고 원치 않아요. 반대를 예, 한다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고. 이거 언제 지어진 건가요? 지어진 거는 한 5,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네. 구역 안에 안 들었으니까 지어질 수 있는 거죠. 들어있으면 건축 허가가 자체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재개발 된다는 생각은 일단은 버리고 가세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재개발에서는 좀 빠졌다고 하시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향후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시청자님.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부동산 말씀 나눠보실까요? 네, 제가 쌍문동 네. 3일 아파트 29평형이랑 네. 네, 용인시 공세동의 대주 피오레 2단지 6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2주택자라 이제 한 주택을 매도하고 싶은데요. 네. 어느 물건을 먼저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라 전화드렸습니다.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시간 네. 관계상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가요? 그냥 2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예요. 2주택자군요. 네네. 2주택자는 기본 원칙이 첫째, 네. 시세 차익이 적게 낳는 것 위주로 먼저 파는 거예요. 근데 시세 차익이 둘 다 비슷해서. 그다음 둘째, 네. 비슷했는 경우에는 네. 물건이 안 좋은 것부터 먼저 파는 거예요. 네네네. 자, 물건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누가 여기에서 멀리 떨어졌냐, 네. 누가 평수가 크냐, 네. 누가 오래되고 재건축이 안 되냐, 기타 등등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서울 상문동에 있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삼익 아파트요. 상문동 삼익 삼익. 아파트. 네네. 자, 쌍문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도 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역세권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서울이에요. 네. 용인이라고 그러셨죠? 네. 몇 용인시 평이에요? 공세동 65평이요. 볼 것도 없네요. 용인 거는 사지 말아야 될 거 샀네요. 아. 이게 근데- 가격이 올랐는 게 비슷하다고요? 네. 그러면 반드시 거래는 틀릴 거예요. 상문동께 예를 들어서 거래가 한 10건대 가지고 올랐다면은 네. 이거 용인 거는 한 2개 가지고 올랐을 거예요. 아.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무조건 용인 거 팔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파는 거예요. 네. 안 근데 봐도 이제 이건 답 나와 있는 거예요. 제주 피오레가 분당선 연장 뭐 기흥 아이, 오산 분당선 이런 연당이고 뭐 천당이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65평에 아. 누가 들어가 살아요? 노인네 빼고는. 네. 누가 그거 들어가 사냐고요. 네. 1, 2인 가구가 지금 60%를 넘어 65% 넘어가는데 뭐 하려고 그 용인까지 쫓아다니면서 큰 집에 살려고 쫓아다녀요. 안 그래요? 네. 그럼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격이 아주 저렴하면 널찍한 집에 들어가서 살까? 이 사람들 빼고는 그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그거는 원래 작년 요 한 1년 사이 몇 건 가지고 올라간 거야. 볼 것도 없으니까. 아, 저는 찾아보세요. 또 내 말 맞지? 네, 2009년도에 이제 분양가랑 네. 그때 2009년도에 시점에 이제 쌍문동 삼익세란이랑 그 가치를 보고 무조건 그래도- 둘 다 네. 결론은요. 네. 제가 방송이 짧기 때문에 네네네. 결론 둘 다 네. 물건은 안 좋아요. 아, 둘 다요. 근데 용인 네네. 거부터 먼저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용인 매물을 먼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표님께서 부동산을 안전하게 좀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차동맥 코너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 노하우 오늘 하나 배워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대표님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내년까지 가면 하면 2% 가까이까지는 갈 수 있어요. 미국도 조기에 금리 인상을 가겠다라는 시사를 했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 이상, B2 연끌족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데 지금부터 잘 좀 견뎌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폭탄 현실화 납부 대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 우리 사회가 금액이 오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20억이든 30억이든 올라서 좋은 게 아니고 오른 것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럼 다 팔아야 돼요.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앞에 한 35억 가는 아파트 봤더니 종부세 재산세만 합쳐서 1년에 한 3천만 원 나왔더구만요.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그럼 35억짜리 하나에 살고 노후를 하려면은 월 800만 원은 나와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2주 연속 매수자 우위, 곧 파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부동산 시장은요. 아직은 박스권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저러다 뚝뚝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이 적어도 내년 상반, 길면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좀 지켜보시라.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 아직은 박스권이다. 그러나 절대로 이 아파트를 추가로 투자 목적으로 산다든가 하는 거는 저는 반대다. 저는 무조건 반대다. 제 세미나는 알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좀 와서 보고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안 팔릴 때 수개월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좀 와서 보고 얘기 들어보고 빨리빨리 행동을 하고 했으면은 어쩌저쩌 또 정리가 됐지. 제가 걱정되는 거는 가격은 올랐지만은 못 파는 거예요. 대다수는. 못 팔면 뭐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세미나를 잘 활용을 하셔라. 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도 잘 메모를 해 두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고민하시다가 그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지만 대표님과 함께 1:1 무료 상담 세미나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번호로 예약 잡아주세요. 저희는 잠시 2부에서 또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